자,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 선택도 괜찮아. 문장력도 괜찮아. 의미 전달도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 놓쳐가지고 우리 말을 듣는 원어민 입장에서 자꾸 뭔가 위화감이 들고 뭔가 하나가 자꾸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자꾸 귀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아? 자, 우리가 영어를 함에 있어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자각하기도 쉬워. 예를 들어서 단어가 순간적으로 안 떠오른다. 내가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문장을 잘 못 만들어내네, 순간적으로. 아, 문법이 약하구나. 이런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자각하기도 쉽고, 아,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도 팍 올라와. 근데 이거를 놓치는 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덮거나 뒤로 미루거나 혹은 애초에 자각을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바로 관사야. 그럼 관사가 뭐냐? 관사는 명사 앞에 붙는 모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미 관사에 대해서 알 거야. 예를 들면서 뭐 어나 on 들어본 적 다 있어. 그래서 부정관사 어나 on이라고 하고 정관사 the라고 하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거 관사인 걸 아는데 저 그거 많이 빼먹는데요. 당당해. 근데 그거 여태까지 없어도 원어민이랑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던데요. 해외 사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직 원어민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사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원어민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왜 관사를 틀리면 원어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문을 들어가지고 한번 조금씩 한번 내가 원어민의 뇌를 한번 보여줄게. 나는 고양이를 봤다 라는 문장을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예문이 두 가지로 나와. I saw a cat, I saw the cat. 무조건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체득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원어민도 얘가 고양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방금 내가 방금 말한 I saw a cat, I saw the cat 이 두 가지로 하나가 나오겠구나라고 준비를 해, 머리가. 근데 여러분 입속에서는 I saw cat이라고 말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원어민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원어민도 잘 몰라. 근데 그게 걸리적거려.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집중하는 건 주어, 동사, 그냥 목적어에만 딱 집중하는 거야. 고양이를 봤다니까 saw랑 cat만 들어가면 의미 전달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어민은 어나 더까지 생각한다 그러지. 이게 의미 차이가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보자. 내가 만약에 어를 빼먹잖아. 그럼 원어민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궁금한 거는 얘가 cats, I saw cats.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어를 빼먹어가지고 혹은 s를 빼먹어서 그냥 cat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 이게. 혹은 cat인데 a를 빼먹은 건가?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너도 봤고 나도 봤던 그냥 그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너를 써야 되는데 너를 빼먹은 거 아닌가? 라는 이 세 가지 옵션이 순간적으로 탁 떠올라. I saw cat 딱 듣는 순간. 근데 원어민도 그걸 자각을 못하지.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대화라는 게 이 한 문장만 얘기하고 정적으로 딱 정적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다음 대화가 바로 이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원어민도.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원어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안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지만 대화는 이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원어민 입장에서 여러분이 관사 틀 때마다 그걸 꼬치꼬치 탁탁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겠어? 그거 되게 피곤한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귀찮아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영어를 쓴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해주던데요? 그냥 걔 입장에서도 그냥 괜찮아, 그 정도 틀려도 뭐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얘기해 주니까 정말 괜찮겠지라고 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거야. 원어민은 실제로는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 관사는 가만히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이 문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원어민한테도 그 체감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번에 그럼 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얘기였어. 나도 그때 당시에 관세에 대해서 공부는 문법책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 체화가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너를 자꾸 정관사 너를 계속 붙이는 경향이 있었나 봐. 그 심지어 사람의 이름 앞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래야지 뭔가 문장을 딱 정확하게 다 얘기해서 라임이 사는 느낌이 들었나 봐. 너를 붙이는 게 내 느낌이 좋았나 봐, 기분이. 어느 날 갑자기 게빈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Fred, 내가 영어 이름이 Fred거든. 와가지고 너 사람 이름 앞에 게빈을 나를 부를 때 자꾸 너 게빈이라고 하는데 내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너를 사람 이름 앞에 붙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되게 나이슬리하게, 젠틀하게. 그때 나 아차 싶었어. 난 내가 너를 쓰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아마 너를 틀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도 아마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의미 전달하는 데라고 아마 내가 무의식 속에 내재돼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문법책에서 많이 봤을 법한 고유명사들 있지, 그거를 읊으면서 이런 것들 앞에는 너를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난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너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앞에 던진 거야. 그 얘기까지 딱 듣는데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싶더라고, 문법책을 봤을 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관사에 대해서 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관사라는 게 얘네들 다 신경을 쓰는구나. 내가 틀리면 다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해야 될 건 뭐야? 그럼 이제 관사에 대한 중요한 건 알았어. 그럼 관사 그거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데요? 라는 궁금증. 그거에 대한 내 처방전으로 내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할게. 근데 1번 처방전과 2번 처방전이 다른 게 아니라 1번 처방전에서 2번 처방전으로 넘어가서 1, 2번을 다 해야 되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명사를 공부할 때 말을 뱉을 때 관사를 붙여서 얘기하는 연습을 무조건 드려야 돼. 왜냐? 우리 여태까지 컵이 하나 있으면 그냥 컵이라고 대답했어. 여기 펜슬이 놓여있으면 그냥 펜슬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이 있으면 컵으로 얘기한다든지 여기 펜슬이라는 놓여있으면 pencil. 이게 예를 들어서 너가 알고 나도 아는 뭐 그 cat 그걸 얘기하면 the cat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아예 안 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야. 혹은 들여져 있더라도 너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냥 어를 막 그냥 쓴다든지 그냥 너를 쓴다든지 그냥 속된 말로 제때깔대로 막 썼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내가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갈 테지만 컵은 그냥 컵, 북은 북, 랩탑은 랩탑, 칫솔은 투스브러쉬 그냥 이렇게 로션은 그냥 로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냥 관사 떼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처럼 좌측에 있는 입장에서 우측으로 여러분들이 관사를 붙여서 연습을 해야 돼. 모든 명사들을. 컵을 부를 때는 그냥 그냥 컵이 아니고 a cup. 북을 부를 때는 a book. 랩탑이라고 할 때는 a laptop. 이렇게 다 A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 근데 밑에 로션, 향수, 물 같은 것들은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로션, 향수, 물 같은 거 왜 그대로 넘어왔을까? 하고 싶은 말은 명사라는 건 방금 보다시피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되어져 있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딱.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은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컵 하나면 a cup, 컵이 여러 자면 뭐 two cups, three cups 이렇게 컵스로 갈 수 있는데 로션 같은 건 a lotion, two lotions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야. 로션은 애초에 셀 수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명사는 모두 다 관사를 붙여서 연습한다. 두 번째, 근데 그 명사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대로 연습을 하고 최적화시켜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이 표에서 여러분이 얻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관사, 명사 공부가 끝날까? 아니야. 이렇게 연습하는 건 시작일 뿐이야. 왜? 또 앞에 주어동사가 붙이려고 그러면 관사는 날라가. 아무리 습관이 이렇게 많이 드러났어도 관사가 어느 순간 날라간다고. 본인도 막 까먹어. 즉 여유가 없는 거야. 주어동사까지 붙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주어동사까지 붙여서 관사, 명사를 쓰는 거를 길을 들여야 돼. 어떻게? 나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주어동사 뭐냐면 만만한 거 this is, that is 를 붙인 긍정문 그리고 의문문 부정문, 부정의문문 한 명사에 이 네 가지 세트로 묶어가지고 매일 연습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방금 표가 올라갈 거야. 지금 1번 좌측 상단의 1번부터 우측 하단의 4번까지 한번 읽어볼까? 이거 컵이야 1번, 2번 의문문 이거 컵이야 3번 부정문 이거 컵 아니야 4번 부정의문문 이거 컵 아니야? 자, this is와 a cup으로 연결된 되게 간단한 문장이야. 한번 1번부터 읊어볼까 한번? 어떻게 얘기해? 이거 컵이야 this is a cup 2번 이거 컵이야 is this a cup 3번 이거 컵 아니야 this isn't a cup 4번 이거 컵 아니야 isn't this a cup 듣기에 쉽지. 생각을 여유를 갖고 문장 영작해보라면 이것도 쉬워. 근데 이거 말로 뱉어보라 그러면 이거 자체도 쉽지 않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있으실 거야. 자, 이렇게 나는 모든 명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 아니지. 조금 더 나는 응용 문제도 만들어서 중간에 섞어서 연습했어. 어떻게? 지금 또 올라가는 표처럼. 이번에는 음료라는 걸 넣었어. 컵이 아니라. 그지? 그럼 음료. 그럼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 음료.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이거 water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관사가 안 붙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텐데 일단 음료는 water과 똑같은 느낌이지만 셀 수 있는 명사야. A beverage. 음료는 beverage인데 셀 수 있기 때문에 a beverage. 그러니까 이거 음료야. This is a beverage. 이거 음료야? Is this a beverage? 근데 3번부터 약간 느낌 이상해. 왜? 두 잔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a beverage에서 두 잔이니까 음료 두 잔이니까 two beverages. 맞지? 그러면 this is two beverages. This is two beverages. 이렇게 얘기가 하는 게 맞나? 이상하지? 그러면 these are two beverages. 이거 맞나? 이것도 아니야. 왜? 우리가 this is, that is는 쉬운데 이거는 단수에 쓰여. 복수명사가 나오면 this is, that is, this 대시 these, those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these are two beverages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럼 4번은 뭐야? 이거 그 음료 두 잔 아니야? 이거야. 그까지 붙었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면 aren't these the two beverages?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빨리 나와야 돼. 이거 음료야. This is a beverage. 자, 이거 음료야? Is this a beverage?
3번 이거 음료 2잔 아니야. These aren't two beverages. 4번 이거 음료 그 2잔 아니야. Aren't these the two beverages?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모든 명사,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매일 접하는 모든 명사, 그래서 내 책상, 더 나아가서 내 방, 더 나아가서는 거실, 더 나아가서는 부엌, 키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외의 물건들, 더 나아가서는 욕실, 그리고 나가서 실외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늘, 뭐 이런 것도, the sky.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출근하잖아? the office.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 매일매일 내가 접하는 물건들이 뭔지 좀 체크해가면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끼워 맞춰서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부정의문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매일 했어. 그래서 나는 관사 붙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고, 그 관사, 단복수에 따른 this is나 이제 that is에서 these are나 those are로 바꾸는 걸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다. 이게 되니까 나중에 문장 얘기할 때 관사 붙여서 그냥 튀어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위에 2개 예시를 보여주면서 first step과 second step을 보여줬는데, 자, 문법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뱉는 건 또 천지 차이구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빈약한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겠냐면은 문법적으로도 모르는데 말로 뱉는 건 어림도 없구나. 그러면 뭐야? 이런 분들은 알고 난 뒤에 빨리 뱉는 연습해야 되겠다. 근데 문법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내가 뱉는 게 굉장히 다르니까, 느낌이 아는 것과 또 뱉는 건 다르니까 빨리 뱉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느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영상에서 여러분 다 얻어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나한테 오는 학생들은 애초에 이렇게 학습을 시켜. 학습뿐만이 아니라 훈련도 이렇게 시켜. 왜냐하면 관사라는 건 굉장히 작은 부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이라고 느끼고, 이런 거는 큰 부분이라고 안 느끼기 때문에 틀려주면 괜찮아요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학생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그거 좀 틀려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공부할래요. 이러면 사실 내가 길을 잘못 들린 거야, 학생에게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서, 나도 그렇게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상한 습관 들이지 않게. 어떤 이상한 습관? 관사 그거 몰라도 된다. 사소한 거 대충 넘어가는 습관. 좀 틀리더라도 원어민한테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 없던데요? 이런 습관.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는 틀려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난 전공법으로 가거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모든 명사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 어떻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연습해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제시를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보다 더 좋은, 몸에 체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떤 일관성 있게, 그리고 매일매일 쌓여가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근데 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쉽게도 나는 더 발견해내지 못했고, 그리고 난 이걸로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학생들도 굉장히 자각하고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몸에 관사를 체득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자, 우리가 만약 관사를 틀리면 그거를 듣는 원어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며 어떤 느낌이 자꾸 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원어민의 뇌를 잠깐 들여다봤고, 그래서 그럼 관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들여다봤어. 자,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 스피킹과 리스닝, 성인 영어는 습관의 영역이라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보다는 입이 움직이는 속도, 듣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습관 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어를 공부한 초반에 이상한 습관 들이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정석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정석이라고 함은 원어민들이 다 신경 써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들, 작은 관사부터 큰 부분, 단어, 어떤 문장,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기본 기초에 충실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본을 넘어가지 않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